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음새 작가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전에 부여에서 톨스토이 논장에서 이주영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심지용 작가님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용 작가님 간단하게 양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지용 작가님은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전북, 전주, 임실, 남원, 방언을 연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할린 퉁구스 언어 조사 및 콩고 민주공화국 소수 언어 조사 참여하셨습니다. 2021년에 어린 왕자를 전라북도 방언으로 번역한 에린 왕자를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입니다.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가님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건가요? 그냥 에린 농자라고 하네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원래는 대화처럼 하려고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작가님이 PPT를 상세하게 보내셨는데 제 질문들이 다 거기 녹아들어 있어서 질의응답은 맨 마지막에 하고 작가님이 쭉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참 작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어설픈데요. 네, 작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어설픈 이유는 제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아직까지 뭐 강의라거나 아니면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저로서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만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나중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에 누가 계신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대부분 익숙하신 분들이긴 한데 또 이 유튜브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제 오늘 발표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꼴찌가 있을까? 사라져가는 우리 이웃의 말에 대하여. 사람의 말에 꼴찌라는 게 있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보통 제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에는 더 좋은 게 있고 더 나쁜 것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에린 남자 얘기보다도 아마 이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더 끌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라져가는 우리 이웃의 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어떤 언어들이 있고 어떤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에린 왕자를 어떻게 번역을 했었는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공부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해보고 싶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또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라져가는 우리 이웃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몇 개나 되는 말이 있을까요? 1000개? 2000개? 7000개? 예, 7000개? 맞습니다. 70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최근 통계, 그러니까 지금 언어 쪽에서는 이 언어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에스노로그라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 7151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제주도말을 사투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분리를 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언어하고 방언이 어떻게 되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언어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이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숫자는 방금 들으신 게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퍼센티지로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실까요? 90%. 네? 90%요? 그것보다 조금 좋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이 위험에 처해 있냐면요. 3045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상당수는
남아있는 토박이 화자가 100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거 학기 때 처음 듣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그러니까 지금 한 70억 명 된다고 하잖아요. 35억 명은 오직 23개의 언어만을 사용합니다. 한국어는 얼마나 될까요? 8천만 원. 네, 한국어 사용하는 사람이 8,170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23개 중에 딱 반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대 언어 사용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말 가운데 오직 7.44%, 즉 532개만이 정부의 공식 언어, 교육 언어, 대중매체 언어로서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보시듯이 42.58%는 이 빨간 부분인데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49.98%, 즉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안정적이긴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도 한번 봐볼게요. 2021년 현재 나라별로 위험에 처한 토착 언어 비율이 나타낸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토착 언어들이 대부분 위험에 처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캐나다가 제가 확인했을 때 88%였고 미국이 98% 임각됐던 것 같아요. 미국의 원주민 언어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98%가 지금 안전을,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지금 전달될 것을 아무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요. 그 나라에서 소수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어떻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위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어 쓰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그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이 전부 그 프랑스어 자기 모어가 아니거든요. 자기 원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는 자기 말을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인구가 워낙에 많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원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왜 사라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이 언어의 위기에 대해서 내놓은 소책자가 있거든요. 그 소책자에서 나온 내용이고, 여기서 보면 대부분 결국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저는 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이라게 사라지는 거는 그걸 쓰던 사람이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말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이유는 오히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지만 언어만 바뀐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일까? 네, 이것이 굉장히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의문이었습니다. 말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만주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주어는 뭐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종병기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최종병기활에 보면은 류승룡이 하는 말 있죠. 그게 이제 만주어거든요. 청나라의 지배 언어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청나라를 지배했던 만주 사람들의 자기 토박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에 가보면은 지금도 저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자는 있는데 그 옆에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옆에 있는 거를 그 당시 발음으로 똑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만주만. 그래서 키안칭먼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수사님 혹시 이거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청만. 예.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국외화가 안 돼 있던 모양이죠. 그래서 치안이 아니고 키안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만주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주어는 지금 전 세계에 쓸 줄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근데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가지고 그걸 모어로 쓸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주족은 제가 알기로 중국에 있는 민족 중에 세 번째로 많던가 네 번째로 많거든요. 1000만 정도 돼요, 인구가. 근데 다들 거의 대부분 한어를 모로 쓰고 있어요. 그럼 만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청나라가 160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500년대, 지금 정확한 연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부터 500년 전이었죠. 500년에 걸쳐가지고 600년 전인가요? 예. 하여튼 그러면 그 세월 동안 굉장히 천천히 사라진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청나라가 세워지고 나가지고 이분들은 원래 만주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북경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북경을 점령하고 나서 그 북경을 점령한 게 1600년대 초인데 그때 점령을 하고 나서 자기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들의 그 수적 열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인 관료들한테도 만주어를 쓰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글자를 또 만들어내고 몽골 문자를 개량한 건데요. 그리고 또 그 당시까지 중국에 나왔던 모든 고전들을 다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힘을 얻고자 했던 거죠. 문화로서의 힘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한족한테 먹히지 않고자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2020년에 했던 발표에서 그 인용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병인을 분부하시기를 오늘 2부의 주관으로 신임 문관에 줘야 하는데 성경 경고에서 보내온 호구 비트엇이 골미는 이력 외에 만주어를 모르니 전혀 알지 못했다. 골미는 시험을 통해 선발한 비트엇이이며 또한 성경 본디 사람이다. 만주어는 응당 숙련해야 하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니 실로 뜻밖이다 라고 권룡제가 말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1775년이에요. 그래서 북경 함락이 1643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경 함락 이후에 겨우 130년 지났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성경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우리 그 신양이라고 잘 알고 있는 저 현양이에요. 지금 그 мя오닝 성의 성도죠. 근데 여기는 이 당시만 해도 한족들이 들어가 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주 사람들하고 소수민족들만 살던 곳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출신인 사람이 만주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때. 그래서 약 130년 동안 이미 만주인들의 그 중심지에서는 만주어가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인데요. 만주어를 쓴 마지막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여기 중국 헤이동장성의 푸이현 산자지촌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 지도를 갖다 놨는데요. 여기가 선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8km 떨어진 그 당시 만주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가서도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에 지금 만주어의 마지막 화자들이 남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2008년에 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0인 남짓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14년이 지났죠. 그 당시에도 대부분 30대 이상 노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몇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명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2018년에 여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은 바로는 중국 정부가 지금 만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주어를 모어로 하지 않던 사람도 만주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모어 화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 건 사실이고 또 중국 정부에서 만주어를 한다고 인정해주는 그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 하면은 만주어를 할 줄 아는 분 하고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제가 가서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만주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밑에 써져 있는 그 중국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삼가다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만주어의 그 근본인 곳이고 이건 이제 삼가자촌이라는 말을 만주어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다고 해도 사실 써놓는 건 쉽잖아요.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만주어는 그래서 지금 만주어는 사라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한에 있으니까요. 몇 년쯤 걸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1600년대부터 하면은
대충 한 500년 정도 걸렸다고 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만주어의 친척쯤 되는 언어인데 윌타오라고 하고요. 사할린 섬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레나 알렉세예브나 비비코바라는 분인데 1940년대에 태어나셨고 마지막 남은 윌타오 토박이 화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 소수 언어를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2019년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이분이 수십 년간 방어 소수 언어 사용자 가운데 가장 정확한 자기 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말에 유창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은 여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딸이 계신데 딸도 말을 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 중에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소련 시절에 소수민족한테 강요된 기숙학교 생활이 있었고 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민족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사할린 섬이 그 1945년 전까지는 그 남쪽 반절 정도가 일본 땅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지면서 다시 러시아로 반환이 됐거든요. 그 당시 소련이죠. 근데 그때 소련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을 일본 사람하고 비슷해서 약간 간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젊은 남자들을 다 수용소로 보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자기 그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셨고 이렇게 다른 민족끼리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간에도 러시아어를 쓰게 되고 자손들은 자기 말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1940년대에 태어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언어가 잘 쓰이고 있었다는 거니까 지금 한 80년 지났죠. 80년 동안 이 언어는 이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80년이면 사실 언어가 사라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언어에 능통하시냐면 이거 어린 왕자잖아요. 이게 윌타오로 있는 어린 왕자예요. 이분이 이거 번역하셨어요. 이걸 하실 정도로 자기 말에 지금도 유지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아래에서 그냥 뚝 끊긴 거예요. 그러면 말이 사라질 때 말은 사라질 텐데 말 말고 또 뭐가 사라질까요? 일단 예술 형식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예로 이제 허전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허전 사람들은 이것도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언어인데 중국의 이 만주 쪽에 사시는 분들이고 지금 이분들도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요. 이분들도 만주어의 친척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서사시가 있어요. 이마칸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술 형식이 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쌓아온 지식과 가치 체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소책자가 있는데 영어로는 Sharing a World of Difference라는 제목인데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르면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은 인류에 내재하는 문화와 언어의 풍부함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언어는 쉽게 말하면 문화의 DNA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이 사라지면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쌓아온 지식과 가치 체계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 예로 이제 아직 사라진 건 아닌데 이 말이 얼마나 그 언어 공동체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잘 담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예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사밀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는 스칸디나비아 삼국에서 러시아에 걸쳐서 사용되는 언어고 그 지역의 토박이들인 사미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사암이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를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생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랩 쪽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고 또는 좀 더 이제 그 북부 언어에 가깝게 아신다면은 뭐 라플란드에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아시게 텐데 사실 랩 쪽이란 말은 이분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암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분들은 이분들이 쓰는 언어가요. 핀란드어나 에스토니아 언어, 헝가리어 같은 것과 함께 우라여족이라는 언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직 좀 쓰이고 있긴 한데 이 언어도 지금 쓰는 사람들이 수천 명밖에 안 되는 언어고요. 근데 이분들이 전통적으로 술록을 기르고 그리고 연어를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전통적으로 주요 먹거리였던 이 연어에 대한 지식이 이 말에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사하미의회 의장이며 술록 목축업자인 페카 아이키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북유럽 어류 생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했던, 즉 연어가 아주 작은 개울에도 산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류학자들이 발견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책자가 쓰여졌던 게 2003년이니까 2003년 정도의 최신 발견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 이 사하미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분들이 강에다가 붙인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이름에 그 연어 산란장 같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연어가 알을 낳지 않는 거 연어 산란장이란 말을 왜 사실 붙이겠어요? 무슨 홍철의 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연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도 이 사하미 공동체하고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연어 서식지를 복원해낸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내테멜강 연어복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테로 부스토넨이라는 지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하미어에는 연어를 나이와 성별, 회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특정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을 포착해낼 수 있다면서 사하미어에 녹아있는 이 지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말에 녹아있는 토착 지식은 사실 소수민족들이 정규교육에 편입이 되면서 맥이 끊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소수 언어는 정규교육에서 고려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조상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들의 언어에 통합된 특별한 지식들이 이를 대체하는 지배 언어로는 전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이제 여기 산나물 보시는 분들 산나물 다 구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쑥 정도는 구별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 언제 뭐가 자라나고 뭐 그런 거 다 알고 계신데 저희가 보면 그냥 다 풀떼기잖아요. 네,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배우지 않으면 이제 정말 그냥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 사라질 때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생각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이 말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가능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상한 말을 써놨죠. 이런 말, 이게 제가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 우린 다 명사에다가 이 시간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동사의 표시가 되는 거지. 뭐 난 갔다,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거북을 보았다고 했을 때 어제 본 거북하고 오늘 본 거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제 본 거북에다가도 뭔가 시제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또 지금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동쪽 페이지를 몰입해서 좀 더 북쪽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북쪽이 어디였더라 거기부터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고 사실 우리의 사고의 보편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언어가 있어요. 이 카야리투어라고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이 말에서는 이 절대적인 방위를 모르면 대화가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내 몸의 왼쪽하고 오른쪽을 나타낼 때만 쓰는 말이고 노트북이나 이렇게 제 앞에 있는 것들, 제 몸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할 때는 무조건 절대적인 방위 체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기 왼쪽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 노트북의 뭐 북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분은 그 팻 가브리라고 2003년에 제가 지금 찾아온 이 책이 쓰여질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방금 썼던 그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시력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분한테 이 말을 배우기에 만났을 때 이미 40년 동안 시력이 없는 상태로 살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에서 정확한 방위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애초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한든 이렇게 한든 간에 항상 이 머릿속에 방위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언어를 항상 그렇게 쓰기 때문에 습관화된 것일 수가 있다.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상한 그 문장이 있었죠. 이렇게 바다거북에다가 과거의 바다거북 그러니까 시제를 물론 동사에도 당연히 표시를 하는데 명사에도 표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 언어는 우리가 사람의 말에서 이런 것도 가능할까?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들도 보여주면서 이것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인간의 그 사고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말이 사라지면은 그리고 이 말이 만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고 살겠죠. 그러면 사라지는 말은 못난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만주어가 사라진 동안에도 만주 사람들은 청나라에 지배하고 있었고요. 카야리투어는 결국 못나서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운명은 1940년대 카야리트 사람들이 호주 정부의 방침 때문에 자기들 대대로 살던 곳에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결정되었거든요. 그 후에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부족 언어를 완전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남의 나라 얘기만 했는데 과연 이게 다른 나라 얘기만 할까요? 한국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계 무려 23위의 언어를 쓰고 있는 한국인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투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것은 남의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말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주도가 못 살던 시대엔 제주도민인 것을 숨기고 싶어 했고 사투리 쓰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 제주어는 표준어와 다른 언어가 아니라 잘못된 언어라는 인식이 뿌리 박힌 것이다. 취업할 때 제주어를 잘하면 우대해줘도 부족할 판에 사투리 쓰면 떨어진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제주어를 더 홀대한다. 교육을 시키려 해도 제주어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이 없다. 정말 큰일이다. 라고 이 송상조 제주어 고른의 공문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 언어라는 것이 항상 외력에 의해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맨 처음에 시작은 그 어떤 바깥의 힘에 의해서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이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에릭 낭자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에릭 낭자를 번역했고요. 지금까지 너무 소소한 얘기만 해가지고 사투리에 관한 한 기억으로부터 제가 좀 이 에릭 낭자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해요. 여기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혹시 어디 출신이시죠? 저는 경상북도요? 네. 혹시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서울 사람한테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투리 못 고쳤어요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말하다가 쓰는 어휘를 서울 사람은 모르는구나 뭐 이런 적들은 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사실 저희는 그렇게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마 제 말투에서도 지금 뭐 전주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못 읽는 분도 계실 텐데 사투리에 관한 한 기억이 뭐냐면요. 제가 20살 때 여름이었어요. 20살 때 여름에 이제 여름 방학에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한 학기 보내고서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더니 이제 서울에 있는 동안에 너무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제가 사투리 쓰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서울에 갔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사투리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 서울 신식 문물을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우린 사투리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것도 사투리고 저것도 사투리고 뭐 다리 밑에서 보게 이런 것도 사투리다. 와 그게 사투리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이 구석에 있는 저희 선배 하나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투리 안 쓰는지? 예, 사투리를 일단 이 전라북도에서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사투리 자기가 쓰는 줄도 모르게 이렇게 자각을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아마 경상도 출신이었던 모양이에요. 후배한테 저 경상도 출신이신가 봐요. 이랬더니 저 사투리 아직도 못 고쳐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이제 그
경상도 많이 실렸을 텐데 제가 그걸 굳이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는 굉장히 사투리 많이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투리를 뭔가 고쳐야 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제가 애리낭자에 대한 생각을 좀 꿈꾸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인데, 예,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일단 먼저 마음을 먹어봐야겠죠.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번역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고, 뭐 대학원생을 시키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런 것 같이. 네, 뭐 그 정도 수준의 이 도식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북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마음을 먹어야겠죠. 저는 사실 원래는 팬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아마 제 기억에 2016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어린왕자를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나라너의 예,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어로 써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뭐라고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연변 교육 출판사라고 써 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굉장히 여러 정도로 노력을 하면서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걸 모으다가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 애리낭자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경상북도 포항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 이게 2020년도에 먼저 나와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뤄졌고요. 유튜브에다 이제 애니랑자 검색해 보면 이렇게 막 뭐가 막 많이 나오거든요. 뭐 나중에 댁에 가실 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보시면 옥탑방, 이게 뭔가 옥탑방의 문제아들,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도 이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번역할 때 되게 꿈에 부풀었었죠. 와, 내 책도 여기 나오는 건가. 그런 일은 잊지 못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도, 근데 내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어요. 신문 기사에서 이 번역하신 이 최연애 작가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다. 최연애 번역가는 제주, 전라, 충청뿐 아니라 평안, 함경도까지 아우르는 팔도 사투리 컬렉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보자마자 전라도?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장 해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선점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옮길 것인가. 제가 석사학위 논문 쓰고 이러면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좀 이곳저곳에서 방언조사에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다니면서 80대 이상 분들의 말을 좀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옮겨보자. 그리고 의역은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사자. 왜냐면 이 어린 영자 번역들을 보면은 의역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우연히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원본을 보고서 의역을 최소화해서 번역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 처음은 이 에버노트에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맨 처음 작업하던 건데, 이때만 해도 제목은 에린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목이 잭가난 왕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좀 아쉬운 점인데, 잭가난 왕자라는 게 이제 작은 왕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원래 더 리틀 프린스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르페티 프랑스니까 사실은 작은 왕자가 맞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 어린 왕자로 번역이 된 건데, 제가 지금 처음에 잭가난 왕자라고 했던 거는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었죠. 그대로 갔었어야 했는데, 이걸 제가 아버지께 제 원어민 검수를 검토 과정에, 검토 과정 있잖아요. 이 검토 과정 때 저희 아버지께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도교수, 저희 인사님 한 분한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야, 근데 잭가난 왕자는 아니지 않냐? 에린 왕자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그러고 보니 그런 거 같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말에 들었어요. 이 말에 듣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번역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사투리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전라북도에도 사투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전라북도 서북부에서는 이제 밟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밟는 거죠. 근데 제가 조사를 갔던 임실 가니까 거기 어르신은 볶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이라고 하죠. 변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다 하자.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다양한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단어에서도 뭐 이 단어가 나오고 저 단어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그래서일 거고요. 또 옮기면서 어려웠던 거는 이 원문에 없는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어는 모든 동사하고 형용사에 일단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더른을 대우할 줄 모르면 한국어를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바로 이 나이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담화 표지라는 게 있어요. 언어학에서 말하는 건데 말하는 내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하듯이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에 대한 태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빠지면 굉장히 밋밋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이런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가 한국어에서 어쩔 수 없이 표시되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뭐 이런 거 있죠. 잉 안녕이요 이런 거, 잉 이런 거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가 좀 알아요. 근데 좀 이런 거는 이제 좀은 내가 좀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주 당당한 것은 아니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밋밋해지죠. 안녕, 예린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가? 예린왕자가 예절바르게 물어봤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있는 가 같이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원문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에 없는 것을 살릴 때 어떻게 해야지 이 작가의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사투리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끝냈는데요. 아까 제가 검토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전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저희 학과에 이제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승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분이 전라북도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그랬더니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정도 글은 한 30분이면 다 읽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네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뵈러 갔죠. 뵈러 갔더니 이걸 다 써놓으셨어요. 이거 왜 써놓으신 거냐면 제가 처음에는 여기다가 긴 소리 짧은 소리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라도 말이면 긴 소리 짧은 소리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체크 표시도 되고 여기다. 보이시려나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넣는데 또 한 달여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초보로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북을 또 녹음을 하게 됐어요. 제 오디오북 녹음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 분이 경상도 버전 번역하신 최현혜 작가님이고요. 이제 이분이 그 판소리 하신 임채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녹음을 하셨죠. 이분이 그 당시에 임채경 분이고 이 사람은 접니다. 근데 이 오디오북을 녹음하고 나서 또 바로 낼 수가 없었던 게 오디오북을 녹음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걸 써놓고 나가지고 한 번도 제가 읽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또 어색한 부분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오디오북이 녹음되는 시점은 독일에서 이미 책이 나왔을 때 독일에서 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나온 거하고 여기서 나온 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거 네, 각자
각자 들어봐 주시는 거 하고 네, 오디오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출간 전에 다시 한번 고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좀 이렇게 막 많이 고쳐진 건 아닌데요. 읽다가 좀 어색했던 부분이 고쳐진 게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긴 소리 같은 걸 좀 잘 표시를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말했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말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긴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출간을 다시 고치게 되었고요. 에린 왕자를 옮기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전라북도 사투리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더 빨리 변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은 저는 저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가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라고 해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난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갸지 왜 가냐.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네, 갸로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 사투리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이거는 전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사투리도 다 같은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센 사투리가 있고 힘이 약한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제가 이거 뭐야 하셨을 텐데, 이 뉴스를 제가 검색한 거예요. 이 초록색 이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기다가 일단 해봤어요. 그때 에린 명자, 그러니까 경상도 걸 했을 때는 되게 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작가 얼굴도 나오고요. 되게 유명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에린 명자를 검색했더니 없더라고요. 예, 언론에서도 다뤄주지 않고, 그리고 딱 하나 이제 좀 연관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 경상도 버전에 대해서 이게 에린 왕자냐 에린 왕자냐 이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제가 운 좋게 걸려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단어 자체가 뉴스에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제 책이 나오기도 전이어가지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제가 느꼈던 심정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뭐 이런 예쁘죠 새가 매우 인상적인데 아무도 봐주질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이 전라북도에도 고유의 사투리가 있다. 그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책이 많이 팔리면 뭐 그것 또한 저의 기쁨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자기만로 하는 글쓰기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해야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운 입말을 글말로 쓰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글로 쓰게 되면은 그것은 입말보다는 오래 남게 되고, 그만큼 더 내가 알고 있는 이 입말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하고 제가 경상도였던가? 경상도 문경에 가서 이렇게 방언 조사를 하다가 학교에서 봤었거든요. 거기서 지렁이를 거기서 뭐라고 한지를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수사님께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껄갱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껄갱이 지렁이죠. 예, 껄갱이란 말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거 아시려나 싶어가지고 할아버지도 가가지고 할아버지 껄갱이란 말 알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제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전라북도에서 껄갱이란 말을 안 쓰고 이게 중세국어에서는 다 같은 단어에서 보는 거긴 한데 거시랑이란 말을 쓰시고요. 거시랑. 그래서 거시랑이란 말을 들으시더니 할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말을 내가 한 60년 만에 떠올려보는 것 같다.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었고, 근데 어렸을 때는 항상 거시랑 이렇게 했던 거죠. 지렁이란 말을 쓰시질 않았대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적히질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다면은 그냥 뭐 없어졌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입말에 우리가 글말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팔이 이렇게 쭉 탔는데요.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말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오디드를 부드스와 같이 또 드라마에서 제주도 말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주 향토 음식점에 갔더니 우럭조림 맛있게 먹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뭐 아래 해석이 있긴 한데 그냥 보시면은 여기 그 제주도에서 오셨잖아요. 이 말 아시겠어요?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시진 않는 거죠. 네, 저는 7살에부터 서울에 살아가지고 완전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제주도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제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버스 타려다가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이걸 딱 보고서는 이제 제발 빨간불 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찍은 건데요. 제주도 말 되게 예쁘죠. 제주도 말을 이렇게 써놓은 곳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뭐 우산 써, 뭐 빗물 털어지지 뭔가요? 않게 조심하게 마심. 네, 뭐 제가 이렇게 읽으면 제주도 분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네, 이렇게 쓰이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거는 우리가 쓰는 거보다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거는 또 이게 강화도에도 이렇게 쓰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포도사가 시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입말의 공간을 우리가 늘려나가보면 어떨까? 뭐 메모를 입말로 적어본다든지, 뭐 일기를 입말로 적어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서 뭐 우리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저는 사실 가끔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제가 그 뭔가 그렇게 쓸 때는 사투리 지켜야 돼 약간 이런 좀 굉장히 그 뭐랄까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쓰지도 않는 약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실 것 같은 그런 말을 써놔가지고 제가 여기다 띄워놓으면은 좀 웃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 여기 모인 분들도 여기 보면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같이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 저 표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말은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표준에 밀려가지고 다른 사투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투리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혹은 내가 고향에서 썼던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 조금 더 숨 쉴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전통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마음에 드시는 부분을 좀 낭독해 주시면 낭독해 주신 것으로 이 오늘 작가에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뭐 저는 꼭 여기 들어보고 싶으시다는 그런 뭐 신청곡은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신청 구절 내지는 뭐 신청 장 이런 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어린 영대에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 저는 어떻게 말하죠? L'essentiel est pas visible aux yeux. 네네. 예. 거기요. Il cherche le sigle de la. 어린 형사가 여우한테 작별 인사할 때 그 장면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한테 다시 왔어. 자리깽이 야가 말했어. 조심히 가잉. 여수가 말했어. 내 비밀은 이거요. 겁나게 간단한 거다잉. 맹으로 볼 적에만 지대로 볼 수 있는 배비여잉. 중요한 건 너네 안보야. 중요한 건 너네 안보야.
에린 왕자가 까먹도 않으려고 따라였어. 네 장미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준 건 네가 네 장미한테 드린 시간이여. 내가 내 장미한테 드린 시간. 에린 왕자가 까먹도 않으려고 말했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다 까먹어버렸단 게 여호수가 말했어. 그 니넌이 까먹어버린 못 쓴다잉. 네가 길들인 거에 항시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넌 네 장미를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요. 난 내 장미를 책임져야 돼야. 에린 왕자가 따라였어. 안 까먹으려고. 네, 여기까지.